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기온은 섭씨 4도였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박준호 박사는 45세, 20년 경력의 지질학자였습니다. 그는 오전 9시 30분 서울에서 출발해 2시간 30분을 운전한 끝에 폐광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1995년에 폐쇄된 철암 제3갱도로 총 길이 2km, 최대 깊이 220m에 달하는 곳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안전모, 헤드램프, 산소 측정기, 로프 50m, 응급키트를 챙겨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갱도 안은 섭씨 12도로 춥고 습했으며 벽면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시 15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질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깊숙이 들어가며 벽면을 촬영하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10시 28분, 그가 입구로부터 약 180m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생명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박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헤드램프를 최대 밝기로 조정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약 15m를 더 들어가자 왼쪽에 작은 휴게실이 나타났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박준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4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어미개는 약 18kg, 추정 나이 7세 정도로 보였으며 왼쪽 앞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4마리 중 1마리는 이미 죽어 있었고 나머지 3마리는 눈을 겨우 뜨고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강아지는 약 2kg, 다른 2마리는 8kg과 5kg 정도였습니다. 방 안에는 물도 음식도 없었고 바닥에는 배설물과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산소 측정기는 5%를 가리켰고 일산화탄소는 50ppm 이하로 안전했지만 습도는 85%에 달했습니다. 박준호는 즉시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어미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미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물 냄새를 맡자 허겁지겁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그릇에 물을 부어 3마리 강아지에게도 주었습니다. 가장 작은 강아지는 거의 마실 힘이 없었고 박준호는 손가락에 물을 묻혀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10시 34분.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태백시 철암동 폐광산에 있습니다. 여기 개 5마리가 갇혀 있어요. 1마리는 이미 죽었고 4마리는 살아있지만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입구에서 약 180m 깊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악구조대와 수의사를 보내겠습니다. 지금 그곳을 떠나지 마시고 개들 상태를 계속 확인해 주세요.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박준호는 전화를 끊고 어미 개의 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목걸이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마이크로칩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칩 리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목걸이에는 별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3마리 강아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작은 강아지의 심장 박동은 분당 약 40회로 매우 약했고 다른 2마리는 60회에서 70회 사이였습니다. 정상적인 강아지의 심장 박동은 분당 100회에서 140회이므로 이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어미개 별이는 50회 정도였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3마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이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감사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1987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8살이었고 아버지는 이 근처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였습니다. 어느 날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아버지는 동료 3명과 함께 180m 깊이에 갇혔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12시간이 걸렸습니다. 11시 5분, 박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호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떨리는구나. 엄마, 저 지금 폐광산에서 개 5마리를 발견했어요. 한 마리는 죽었고, 4마리는 살아 있어요.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여기로 이끌었나 봐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도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분이 갱도에서 동료들에게 물을 다 나눠주셨잖니. 너도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조심하고 꼭 무사히 돌아와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11시 20분. 박준호는 연구원 동료 김태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환이 형, 저 지금 철암갱도에서 개들을 구조하고 있어요. 오늘 회의는 못 갈 것 같아요. 뭐? 개를. 준호야, 너 괜찮아?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119가 오고 있어요. 형, 제가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 조심해. 나중에 꼭 이야기 들려줘. 전화를 끊고 박준호는 다시 개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응급키트에서 거즈를 꺼내 별이의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왼쪽 앞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고 피부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즈로 감아주었습니다. 3마리 강아지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고 가장 큰 강아지는 박준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13시 15분,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산악구조대장 이현수는 52세,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수의사 김지영은 38세, 동물병원을 15년간 운영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로프 250m, 들것, 산소통, 동물 운반 가방 5개, 체온계, 청진기를 가져왔습니다. 김지영은 즉시 개들을 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개는 체온이 35, 8도, 심각한 탈수, 왼쪽 앞다리 골절, 경미한 폐렴이 있습니다. 새 강아지 중 가장 작은 아이는 체온 36, 0도, 심장 박동 매우 약함, 급성 심부전 가능성 높습니다. 다른 2마리는 상태가 조금 나은 편이지만 모두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현수는 팀원 3명과 함께 구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강아지 3마리를 1명씩 운반하고 그 다음 어미 개를 구조하겠습니다. 죽은 강아지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박 박사님, 저희가 개들을 들것에 태울 테니 박사님은 앞에서 길을 안내해 주세요. 13시 30분, 구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작은 강아지를 운반 가방에 넣고 팀원 1명이 들것에 묶어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강아지는 13시 42분에, 세 번째는 13시 54분에 각각 이송되었습니다. 죽은 강아지는 14시 7분에 운반되었고 박준호는 작은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미개 별이가 남았습니다. 별이는 강아지들이 떠나자 불안해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부러져 넘어졌습니다. 김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별아, 괜찮아. 내 아기들은 안전해. 이제 너도 나가자. 우리가 너를 치료해 줄게. 박준호도 무릎을 꿇고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아, 내가 약속할게.
너와 내 아기들을 꼭 지켜줄게. 아버지가 나를 여기로 보낸 이유가 바로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였어. 별이는 박준호의 얼굴을 핥았고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별이를 큰 운반 가방에 넣고 들것에 고정했습니다. 1세 시 20분, 별이도 무사히 출구로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흐렸지만 박준호에게는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조대는 개들을 앰뷸런스에 태우고 태백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장 최민호는 48세, 20년 경력의 수의사였습니다. 그는 즉시 응급실을 준비하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영은 박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미 개 별이는 심각한 탈수와 왼쪽 다리 골절이 있고 치료에 약 3주가 걸릴 것 같습니다. 비용은 약 12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가장 작은 강아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박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니까요. 좋은 이름이네요. 희망이는 급성 신부전이 의심되고 투석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존 확률은 약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치료 비용은 약 40만 원이 들 것 같습니다. 다른 두 마리는 상태가 좀 나은 편이고 2주 정도 입원하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각각 15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최민호는 마이크로칩을 스캔했습니다. 어미개는 2021년 3월에 등록되었고 주인은 최성재, 주소는 강릉시입니다. 강아지들은 2023년 2월에 등록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강아지들은 약 14개월령입니다. 박준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릉경찰서 동물보호팀은 3월 19일 최성재를 소환했습니다. 최성재는 43세,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빚이 쌓였습니다. 별이와 강아지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양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개들을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밤, 저는 개들을 차에 태우고 폐광산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냥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경찰은 최성재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3월 25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 10년간 반려동물 소유 금지, 그리고 박준호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 총 3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6개월간 동물을 굶기고 폐광산에 유기하여 한 마리를 죽게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치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투석 치료를 받았고 신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 5일, 희망이의 신장 기능은 약 40%까지 회복되었고 수의사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4월 중순, 희망이는 50%까지 회복되었고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5월 말, 희망이의 신장 기능은 60%까지 회복되었고 수의사 김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망아, 정말 잘했어.
너는 진짜 전사야. 희망이는 이후 평생 특별한 식이요법을 따라야 했고 3개월마다 신장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지영은 박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희망이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60% 기능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단백 식단과 정기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HE 억제제라는 약을 평생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주시면 됩니다. 다른 두 마리 강아지, 용기와 사랑이는 2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용기는 퇴원하던 날 구조대원들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고, 사랑이는 수의사 김지영의 손을 핥았습니다. 4월 10일, 김지영은 두 마리를 재검진했고, 완전히 건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용기와 사랑이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다른 강아지들보다 체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새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별이는 6주간의 치료 끝에 4월 말 퇴원했습니다. 별이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체중도 18kg에서 22kg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처음 며칠 동안 심한 분리불안을 보였습니다. 박준호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별이는 울부짖었고 밤에는 악몽을 꾸는 듯 떨었습니다. 박준호는 수의사에게 상담했고 수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별이는 6개월간 굶주리고 폐광산에 버려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박준호는 매일 밤 별이 옆에서 잠을 잤고 하루에 3번씩 산책을 나갔습니다. 4월 말에는 별이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5월 중순에는 박준호가 30분 정도 자리를 비워도 조용히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말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박준호가 출근해도 침착하게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8일, 박준호는 죽은 강아지를 위한 작은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그는 병원 뒤편 소나무 아래 작은 무덤을 만들고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박준호, 김지영, 이현수, 그리고 병원 직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준호는 향을 피우고 3번 절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집어관 위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아, 내가 짧은 생을 살았지만 너의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어. 내가 형제들을 지켜주려고 애썼을 거라는 걸 나는 알아.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엄마와 형제들이 내 곁에 있었어. 편히 쉬렴. 나는 별이와 너의 형제들을 평생 지킬게.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 김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기쁨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이현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쁨아, 우리가 너를 더 빨리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늘에서 편히 쉬어. 그들은 작은 돌비석을 세웠고 거기에는 2023년 2월 출생, 2024년 3월 18일 하늘나라로 기쁨이를 기리며 라고 새겨졌습니다. 5월 1일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호는 별이를 자신이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별아, 너는 이제 내 가족이야. 나는 너를 평생 지켜줄 거야. 희망이는 수의사 김지영이 입양했습니다. 희망아, 내가 보여준 생명력은 정말 대단했어. 나는 너를 건강하게 키울 거야. 3개월마다 검진도 꼭 받고 특별한 음식도 먹일게. HE 억제제도 절대 빠뜨리지 않을 거야. 용기는 구조대장 이현수가 입양했습니다. 용기야, 너의 이름처럼 용감하게 살아남았구나. 나와 함께 산을 오르자.
내가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면 내가 항상 곁에 있어 줄게. 사랑이는 태백의 초등학교 교사 김민지가 입양했습니다. 사랑아, 너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생명 존중을 가르쳐 줄 거야. 아이들이 너를 보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거야. 모든 입양 계약서에는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학대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입양 당일, 3마리 강아지가 각자의 새 가족과 떠날 때, 별이는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용기는 별이에게 다가가 어미의 얼굴을 핥았고 눈물처럼 투명한 침이 별이의 코에 묻었습니다. 사랑이는 별이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희망이는 가장 작았지만 별이의 귀를 부드럽게 물며 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박준호는 이 장면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용감한 아이들이야. 떨어져 있어도 너희는 영원히 가족이야. 우리는 3개월마다 만날 거야. 약속해. 5월 10일, 김민지는 사랑이를 학교에 데려갔습니다. 3학년 일반 아이들 24명이 사랑이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김민지는 아이들에게 사랑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는 폐광산에서 구조되었어요. 6개월 동안 굶주렸지만 용감하게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사랑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동물도 우리처럼 아프고 슬퍼할 수 있어요.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동물을 버리면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예요. 김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해요. 아이들은 사랑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고 사랑이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을 핥았습니다. 5월 15일, 박준호는 누나 박선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뉴스에서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누나, 고마워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는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 할머니도 너 이야기 듣고 우셨어. 할머니가 곧 전화할 거야. 30분 후, 박준호의 외할머니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는 83세였고 강릉에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다. 내가 개들을 구했다며? 우리 강아지가 다 컸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건강하시죠? 할머니는 괜찮아. 너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할머니가 너 보러 갈게. 그 개도 보고 싶고. 할머니, 꼭 오세요. 별이가 할머니 좋아할 거예요. 태백 지역 신문은 이 이야기를 일면에 실었고 SBS와 KBS도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박준호의 이웃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편의점 주인 이영숙은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동네의 자랑입니다. 제가 개 간식 좀 드릴게요. 떡볶이 가게 할머니 최순자는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닮으셨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지요. 1987년 사고 때 동료들에게 물을 다 나눠주셨다잖아요. 태백 동물보호협회 회장 정미숙도 박준호를 만나러 왔습니다. 막 박사님, 저희 협회를 대표해서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태백시의 동물보호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광산 순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 출신 전직 광부 이철수도 박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박사님, 저는 30년간 광부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박사님 아버지와 같이 일했었어요. 1987년 사고 때 저도 그 갱도에 있었습니다. 박사님 아버지가 저에게 물을 나눠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박사님이 개들을 구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박준호는 연구원 동료들로부터도 축하를 받았습니다. 연구원장 김대현은 5월 20일 전체 회의에서 박준호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박준호 박사는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용기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귀감입니다. 5월 22일 동료 김태환이 박준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별이 보러 왔어. 어디 있어? 별이는 김태환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김태환은 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예쁘구나. 준호가 너를 잘 돌보고 있네. 준호야, 내가 정말 대단해. 나는 그날 내가 회의를 빠진다고 했을 때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일이야. 강원도지사는 5월 20일 박준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태백시장도 5월 25일 특별 표창을 수여했고 태백시 명예시민으로 임명했습니다. 5월 28일 박준호는 별이와 함께 철암갱도 입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별이는 입구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귀가 뒤로 젖혀지고 꼬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박준호는 무릎을 꿇고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여기는 내가 다시는 들어갈 필요 없는 곳이야. 우리는 그냥 기억하러 온 거야. 별이는 천천히 진정되었고 박준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박준호는 작은 돌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이곳에서 5생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4생명은 구조되었고 1생명은 하늘로 갔습니다. 우리는 기쁨이를 기억하며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박준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별이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별아,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은 운명이었어. 아버지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나는 너를 구했어.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야. 5월 30일 박준호와 김지영, 이현수, 김민지는 4마리를 데리고 태백 검룡소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박준호가 약속한 3개월마다의 첫 번째 재회였습니다. 별이는 3마리 강아지를 보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희망이, 용기, 사랑이도 어미를 보고 짖으며 달려왔습니다. 4마리는 서로를 핥고 냄새를 맡고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박준호는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야. 너희는 영원히 가족이야. 2024년 6월 2일 오후 3시. 박준호는 별이와 함께 태백의 한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기온은 섭씨 18도였습니다. 별이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예방접종도 모두 마쳤습니다. 5월 15일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홍역, 파보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았고 이제 완전히 건강한 개가 되었습니다. 박준호는 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구한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이는 박준호를 돌아보며 짖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었고 박준호와 별이의 발자국이 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두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사랑이었고 생명이었고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약속이었습니다.